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안 하기로 했어. 그냥 마이크 안 하기로. 안 하면 울림이 없어요. 울려서 더 많이 못 들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려. 예. 음보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보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당나라 태동시대의 사람인 저소량 그 유명한 서예가죠. 당나라 초에 4대가라 하면 구양순, 저소량, 우제나, 설직 이런 분을 일컫는데 그 당태종 시절에 이 저소량으로 하여금 음보경을 붓글씨로 쓰게 해서 한 100개 이상을 써서 신하들에게 공부하라고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음보경이라는 게 문장 자체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죠. 글자가 모두 한 100, 여기 나와 있는 한 143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300자 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분량이 3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선까지는 나오고 뒤에 거는 뒤에 드러났는가 그럴 겁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 부분 여기까지가 300 여자 본이다 이런 식으로. 예, 고영순이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역시 당나라 초에 선 붓글씨 남긴 걸 보면은 300자 본거도 있고 또 400자 본거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썼거든. 그래서 우리는 딱 음보경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딱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워낙 옛날 것이기 때문에 글자도 조금씩 틀린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이 음보경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후에 내가 깨달은 바를 여러 앞서 깨달은 분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모든 교서를 한번 참고하여 나의 얻은 바에 대조하여 보리라. 그 많은 책점 중에 음보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로 넘어가면
대산종사님이 권장하신 참고 경서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삼교의 교지를 두루 통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의 경전을 한번 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엄부경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전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으로서 정산종사님은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주와 종의 대의를 잃지 않아야 된다 하고 주의를 주고 있고 대산종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 공부하다가는 달콤한 거래에 끌려서 살불살도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기가 쉽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사람, 뭔가 신기하고 새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헤매게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태평양 한복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그것 일원상 자리에 대한 토가 떨어진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안 보고 겨우 동해바다 혹은 대서양 요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사실 태평양이라는 바다, 큰 바다 이름이 참 좋다 입니까? 그죠? 뭡니까? 클 태자에 평화롭다, 오르다. 우리가 목적하는 이 세계가 바로 무슨 세상입니까? 태평 세상이거든. 혹은 평양한 세상. 그래서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지향을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원불교에서 어떻게 이 엄부경과 관계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진님 중에 훈상 이춘풍님이 계십니다. 정산종사님의 외사촌 형님이 되는데 24살 연상입니다. 대종사님보다도 나이가 많죠. 이분이 원불교 초창기에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사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딸만 8명을 주는데 그 막내 넷째 딸의 막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산 이성택 원로 교무님이 됐습니다. 그 쭉 읽어보면은 이분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7째 딸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황타원 이경순 종사님.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연산에 그 신봉리 종국으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대종사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전, 중용, 대합 그런 것도 번역하고 엄부경, 옥초경 이런 것도 번역도 하고 또 정산종사님이 정산강일수의 딸에게서 얻어온 그 정심요결, 영보국 정경편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도 10쪽에 보면은 원기 8년도에
대원도 후서를 짓습니다. 대원, 이런 상할 때 원자인데, 그 후서를 왜 이런 말 하셨느냐 하면은, 직접 뒤에 보면 대원도 후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의미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밑줄 그은 것을 보면 정정요론, 원불교 최초의 교재인 소양연구요론의 제1장이 정정요론인데, 그것의 근본이 되는 영보국 정정편, 정심요결을 또 이 번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김남천 선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거가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김남천님이 부러워하니까 이런 말 하십니다. 별 공부한 표는 없고 책상 위에 오직 정정요론 번역만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분의 번역에 힘입어갖고 원불교 최초의 교재 소양연구요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50세에 되어서야 전무 출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은, 선은, 원불교 선을 나잖아요. 하선, 동선,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 제2회부터 6회까지 그 여자 선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이지만은 여선원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 당시 6회선 때, 정묘하선 때 여선원들의 명단을 한번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최도화, 권동화, 이동진화, 이런 분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선은 한 3개월가량 지속되면서 외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편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루 정해진 일과를 꼭 지키게 하는 그런 엄한 훈련이었거든요. 반드시 8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루에 2시간은 반드시 좌선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걸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51세 때 옥주경을 번역하시고 이분이 대종차님에게 직접 올린 편지를 거기 안에 인용해 두었죠. 정정요론 인쇄사는 기위 교정하시와 착수되었다 하오니 이 정정요론을 대종사님이 감수 잘됐나 하고 감수를 하시면서 성처님의 정력도 많이 손상되어서려니와 이런 식으로 염려를 하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양연구요론은 출판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것은 고타원 이공주님의 시주공덕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정요론은 맨 처음에 번역할 때는 발을 정자 마음 심자를 해서 정심여결이라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대종사님의 뜻에 따라 정정요론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소양연구요론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원도 후설이라는 게 뭐냐? 보통 저희들이 대원도 후설을 많이만 들었지 이 대원도 후설 직접 구경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대원도 내용을 보면은 맨 처음에 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 팔계를 그렸으니 엄보라 할 때요. 이 말은 주역에 나오는 팔계를 바로 엄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엄보로다 그런 말을 또 하고요. 엄보란 말 참 자주 나옵니다. 이 대원도라는 말은 누가 했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 대성사는 대종사님을 향하여 이때 호칭을 클대자 성서를 성자 서성사자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각을 하신 후에 이 대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대원도 이것에 대하여 후설을 갖다 붙인다 해가지고 한 거 이 글이거든요. 근데 이걸 후설을 붙이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엄부란 말이 나오고, 그 말은 그만큼 엄부라는 것이 연결이 밀접하다. 이 8개가 또 엄부를 했잖아요. 우리 불법 연구에 원불교의 초창기 깃발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상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팔객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불교가 처음에 이 팔객이 음분이 하는 거하고 참 연결이 끈끈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또 보면은 음부경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신성포일, 부구간민, 강병전성 세 단락으로 나눈 내용을 언급을 하시고 또 태극도설도 언급하십니다. 자, 이렇게 태극도설도 언급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나왔다라기보다는 대종사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자꾸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일원상이 원불교에 정식적으로 법당에 걸린 것은 훨씬 뒤의 일인데, 이 초창기에 대원도란 말이 언급되면서 이렇게 팔계, 엄부, 태극도설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유불선을 합하여 서는 자는 큰대자를 알고 서는 사람이요 도가의 적자가 되나니라. 이 말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불법 연구이긴 하지만 항상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유, 불선 이 세 개를 합하려 하는 그 정신이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대 합덕 총설 3대를 하면 무엇입니까? 천지인이죠. 하늘, 땅, 사람. 이 천지인 태극기 하면 뭐만 나옵니까? 보통은 음과 양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문양 여기 보면 여기 뭡니까요? 삼태극이죠. 이 삼태극이라는 말은 바로 천, 지, 인을 말하고, 즉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정신은 이 천지인 삼태극이 그냥 태극보다는 더 중심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막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늘과 땅 말해놓고 거기다가 또 뭘 강조한 셈입니까? 사람을 강조한 셈이죠. 그래서 이 삼재가 합한 덕, 이 총서를 또 본사님이 지으신 것은 대종사님이 삼재 합덕을 평소에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놨죠. 음양이 나뉘면 천지가 서고 천지가 서면 조화가 생겨나고 또 음양 그리고 조화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다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많다. 슬프다. 한쪽에 치우쳤다. 그래서 불유성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면서 성가, 즉 도가에서는 핵심이 음부다. 이게 음부란 용어 자체는 유교의 용어라기보다는 뭡니까? 도교의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있죠. 14쪽에 보면은 글로만 어론하고 글귀로만 짓는 사이에, 즉 글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런 상자리는 서문에 보면은 뭐의 입정처입니까?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얽매입니다. 이게 나오죠. 제주가 규칙에 구속되고 규칙을 지키는 게 좋긴 하지만 규칙에 법에 구속이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 규칙에 법에 집착이 되면은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법하였다. 우리 봉사님이 자주 언급을 하시던데 법은 어디에 법했다. 무법에 법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무시하는 말은 아닌데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또 밑에 보면은 14쪽 중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후에 선원을 근근히 창립한 지 3차가 되니 제1의 하선이 원기 10년도입니다. 그런데 선원이 이미 선적 교육 방침이 없을 수 없다 하고 또 대원도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대종사님이 대원도, 둥글 원자, 큰 대자를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 큰 원, 도는 그림 도자인 거예요. 도형. 그래서 이 큰 원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자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 방침으로서 거기 보면 정정요론, 엄부경, 금강경 막 나오잖아요. 논어도 나오고 그걸 번역하여 장차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계획 아래 본사님에게 번역을 좀 해라. 본사님이 한문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또 나오죠. 선원에 출신한 여러분들은
뭘 합하여서라? 삼재를 합하여서라.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가 조화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치우치다든지 땅에 치우치거나 사람에게 치우치면 큰일 난다. 이 세 개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걸 강조하는 이것이 삼재 합덕 총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대원도 구설, 삼재 합덕 총설 아주 초기에 그리지만 대종사님의 뜻을 받던 헌사님이 지은 글이다. 대종사님의 초기의 뜻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대원도 하는 게 결국 이런 상을 말합니까? 그렇죠. 이런 상. 업부경은 일반적으로 저성 아닙니까? 저성. 양계는 이성이고 음계는 저성이고 업부가 하면 저성 아닙니까? 저성. 음계라 하면은 보통 저성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음부한테 음자는 뒤에 보면 음부 뜻을 공부할 시간이 나옵니다. 그때 상세하게 이야기 되겠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음이라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하늘의 위치, 성품 자리는 어느 도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말로 표현 안 되기 때문에 음자를 쓴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두 글을 한번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도 찾아보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글을 소개를 합니다. 이 보통 글은 이 두 가지가 소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글은 제가 박영덕 교무님이 이 혼사님의 글 산중풍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또 박영덕 교무님이 그대로 또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 글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글을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온불교 최초의 교재가 수양연구요론이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책의 저자를 소태산 술이대. 어떤 술이라는 건 옛날에 사람들이 술이라는 말은 꼭 창작을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그대로를 한다. 공자님이 논에 이런 말 하십니다. 나는 술이 부자. 술은 했지만 집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공자님이 자기 단독으로 뭔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원래 있는 걸 가져와서 활용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태산 술해서 어떤 사람들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정정요론 내용을 보면은 그 영국 정정편 이옥포라는 분이 만든 책이거든요. 또 거기 보면 도교 경전 많이 나옵니다. 청정경, 대통경, 통고경 이 모두 기존 도교 경전들이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조금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바로 창작은 아니지만 대종사님은 그걸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 그래서 술의 의미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연구요론의 내용하고 관계되는 것이 그 15쪽에 나오거든요.
정정요론은 영보국 정정편을 번역해서 따듬은 것이고 100% 그대로 아닙니다. 어떤 건 정반대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종사님의 뜻에 따라 정반대로 바꿨어요. 그 영보국 정정편은 또 어디서 가져왔는 무슨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태극 재련예법이라는 그 총나라 정소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또 그것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양연구 요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급된 두 책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전에 하동에 계시는 구산 정기용 교무님이 수심정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 수심정경은 또 정정요론을 정산종사님이 나름대로 또 편집하고 다듬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보탤 건 보태고 그래서 한문으로 만든 책이 또 수심정경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때 중심에 놓고 보아야 될 것은 그래도 최초 교재 소양연구 요론을 중심에 놓고 그 앞에 책은 두 개 있네. 뒤에 또 정산종사님이 조금 다듬었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기회에 업무경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태극 재련예법 하는데 다는 못 보지만 일부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련일 할 때, 재는 막 천도제 할 때 그런 막 재를 지낸다를 생각하면 쉽고 련일 하는 말은 막 수련을 하는 겁니다. 자선을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태극이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태극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 태극 재련예법의 출발점으로서 이거 태극 갈성공이라는 갈성공이라는 분이 앞에 태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이분으로부터 태극 재련예법이 시작됐다 해갖고 이걸 붙였다 이렇게 됩니다. 검사님. 예. 질문. 예.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달라서. 예, 말씀하십시오. 천도제의 제가 아니고요. 글자는 다릅니다. 예, 그건 제사제자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제사제라고 천도제를 아직 언급하시는 것은 예, 않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예. 이 재련예법을 때 제자는 제사지는 제자가 맞습니다. 천도제 제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태극 재련예법에서 제와 련을 이해할 때 보면은 이 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가지고 영혼을 천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상 연결된다는 것이지 제자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태극 갈선홍이라는 분은 그 서성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소개되어 있죠. 좌자라는 분입니다. 좌자. 여러분 삼국지를 많이 알잖아요. 그죠? 삼국지에 보면은 이분이 나옵니다. 조조 앞에 등장해서 조조를 희롱하는 내용이 삼국지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네모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신기한 내용입니다. 자, 17쪽에 보면은 재련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밑줄 그은 것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오행상생진기, 정신헌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오행이란 말과 상생이란 말이 나오고 또 징기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이 언부경이 결국은 핵심이 오행이 많이 들어가고 기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멸의 의미, 죄는 제사 지낸다 뜻이고 이 제사 지내는 목적이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죽은 귀신들을 천도하기 위하여. 이때가 남송신열인데 이 시대가 송나라 사람이 그 금나라한테 많이 당해서 많이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이 태극재련 내법을 지은 정소남이라는 분도 이 금나라에 대한 대항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천도시키기 위하여 이 태극재련 내법을 지었거든. 죄는 제사고, 멸은 거기 보면 뒷줄한 거 18쪽에 보면 타자로부터 내례를 하지 않는 자는 나의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도교에서는 자선이란 말 대신에 타자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가리키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극재련 내법에서 죽은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좌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쪽에 보면은 좌공, 앉아서 공을 닦는 이 좌선을 하지 않아서 작용을 얻지 못하고 오직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서는 것에 기대니 공허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수에 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냥 막연한 기도나 죄는 공허하다고 나오고, 이 도교에서 이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서고 하는 게 참 유행이었거든. 거기에 이 정선엄 선생이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너가 자선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헛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쪽에 보면 그 말 나옵니다. 진심에 모두 의지하여, 진심, 참된 마음. 봉사님이 8번에 걸쳐서 진심직설을 강의하셨잖아요. 그 진심에 의지하여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부적을 선다든지 주문을 외우는 것은 거기 그대로 따라온다. 따라오면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부적을 써서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수행을 해야만 그것은 따라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쪽에 보면은 그 영고국 정경편과 태극재련 내법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결국 태극의 자리를 연마하는 건 영고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 영고란 말은 신령설을 역자, 영혼, 보는 법외자, 영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품자예요. 영고. 고산 정경교무님도 이 영고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 그래서 이 태극재련 내법을 지은 정소남이라는 분이 바로 영고파의 도사다. 쭉 이분에 대하여 제가 소개를 쭉 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뭔가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 20쪽에 보면은 이분이 자기 문집에서 밝히고 있는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린 시절에 유교의 세계에 있었고 중년에는 신선의 세계, 말년에는 불교의 선 속에 논일었다. 이런 분이 선, 태극재련 예법이기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원불교의 도교 경서 활용이라는 걸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그 책자에 보면은 이 정선암 분의 글이 원문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두었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한번 보시라. 자, 20쪽에 아랫부분에 보면 제가 밑줄 그었습니다. 인간은 소우주로 보고 수성화강을 통하여 이 원불교의 좌선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수성화강이잖아요. 그 수성화강을 통하여 완성을 이룬과는 동시에 인간의 몸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은 곧 청지가 정화된다. 사람이 정화되어야 천지가 정화된다. 모든 건 참다운 마음에 의지하게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수성화강 이런 걸 통하여 깨끗이 정화돼야 다른 존재들도 정화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안 하고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이 진리불공, 이 진리불공이라 하는 것이 법침불 전에 간절하게 비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일어선 자리에 합하지 않고 법침불 사원이 시어하고 아무리 빌어도 그 기운이 응하지 않는다. 그런 걸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쪽에 보면 이옥포란 분의 영고국 정정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이옥포란 분은 지금 정산도라는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정산도 도전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 영고국 정정편을 이옥포란 분이 그 정산도 교단에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쪽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옥포는 자기는 길 안내하는 사람이라며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정산성생을 찾아가 배우라 하고 그가 지은 영고국 정경편을 주며 수련을 해라. 그래서 정산교 계통의 자료에 보면 정산강일수 이분이 이 영고국 정정편을 가지고 대원사란 절에 가서 공을 들여서 도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 정산종사님도 이 영고국 정경편을 가지고 대원사에 들어가서 수양을 했습니다. 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셈이죠. 자, 22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영고국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고국이 뭐냐? 사람이 각각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늘이 원래 명한 본래 성품이다. 영고라는 것이. 이런 상장이다. 그 다음에 23쪽 쭉 가면은
잘 알고 있는 정산종사님이 이 영국 정정편을 어떻게 입수하는가 하는 내용은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참고 삼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 24쪽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제가 밑줄 그어놨죠. 1917년 11월 송도구는, 즉 정산종사는 품속에 정신요괴를 간직하고 모압산에 있는 대원사로 들어갔다. 한우란 한인치에 보면은 내가 대원사에서 주문을 메고 있을 때, 물론 이때는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자, 이때 그 화예리의 김혜원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김혜원님의 집에 정산종사님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신비한 이적을 정산종사님이 낮추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그 읽어보시면 어떤 이적을 낮췄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대과학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데에서 말짱 거짓말이다 하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가끔 원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혈인의 이적, 구인 제자가 천도장을 찍었는데 피가 어렵더라. 그건 거짓말이다. 이걸 원불교가 제외하지 않고는 원불교가 어찌 바로 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건 자기가 아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참 넓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이해 안 된다 해갖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의문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단정하는 거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도 언어 도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 말이라는 때는 여러 가지 시비가 생깁니다. 25쪽에 정산종사님의 수심정경에 대하여 제가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수심정경은 현재의 자료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3가지 정도 됩니다. 1951년도에 그 박영식 교무님, 이분이 누구냐면 박장식 대원정세 친형님인데 아주 학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이 당시에 수심정경에 토를 달아가지고 출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어느 분이 공부하다가 복사본이 있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 1986년도 이리보화당 사장을 지내신 보산 이보원 교무님,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공부하고 있던 것을 그걸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보원 교무님은 제가
잘 알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의 삼촌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조금 소개를 전에 해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약사님 강의하실 때 제가 한번 소개를 일부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54년도 중앙선언에서 교무님들의 동성 교재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 교재는 영인본 원불교 초기 교사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박용덕 교무님이 편집을 해서 원광대학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초기 교사의 책에는 초기 교서, 소양연구, 요론, 꿀법 연구의 규약, 6대 요령, 3대 요령,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초기 교서들이 영인본으로 하나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이 초기 교서를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책을 하나 보고 있어서 이 수십명령 요 부분을 또 영림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고총관 초기 교서에도 이 수록이 되어 있고, 초기 교서 이걸 또 한글 타이핑 하실 때 우리 재상 김형진 교우님이 또 많은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에도 보면은 그 회고, 월보, 월말 통신 그런 자료를 또 많이 갖고 계셔갖고 저희들에게 공부하시라고 또 이 재산 교무님이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태극죄련 내법이 결국은 소양연구 요론이라는 책에 어떤 출발점이 되는 책인데, 여기에 과연 엄부경이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느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엄부경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27쪽의 마지막 부분, 이것이 소양연구 요론이나 거기 정정요론이나 수심정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부분. 또 28쪽에 있는 그 부분, 다섯 도적이 소남에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29쪽에 나오는 이 부분, 29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극재련내법에 엄부경은 영보의 시와 종, 처음과 끝, 그걸 알아야 가르침이라. 고로 영보, 이런 상을 수리하는 자가 엄부로서 정정의 원경을 삼아 영보의 시와 종이 다 엄부의 3편, 앞에 대원도 훈사님의 대원도 후설에 보면 엄부경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 3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부의 3편에 있다. 이렇게 태극재련내법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양연구 요론에는 나온 부분인데, 정산종사님이 나중에 한문으로 수심정경모로 다듬을 때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정산종사님은 요 부분.
그러나 소양 연구 요론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자, 32쪽에 제가 밑줄 그은 게 있죠. 아까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정정편의 내용을 번역을 해서 정정요론을 만들어갖고 소양연구요론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아까 제가 정반대로 바꿔봤대요. 밑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풍토의 품수는 스스로 다르나, 즉, 성인과 현인이 풍토와 품수는 스스로 다르나, 기운 바탕은 같은 자다. 이렇게 호태산 대종사님은 후사님 번역을 하실 때 조금 지도하셔갖고 이렇게 바깥 앞에를 보면 영거목 정력면 나오는데 기질이 기운 같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들, 부재자들, 다르다 했는데 이번에 같다 해버리거든.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바꿀 건 바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또 밑줄 그어놓은 게 있죠. 3제에 참여하고 1만 번 화하는데, 이 3제란 말이나 이 만화란 말은 엄부경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여기 나옵니다. 뒤에 수심정정의 부분에 대해서 제4장 부분을 제가 한문과 한글을 나란히 대조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글만 그대로 한글만 그대로 보거나 한문만 보면 뭔가 조금 이해가 명확하지 못한데, 같이 나란히 보면은 조금 잘 다가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산종사님이 삭제했다는 부분을 그 33쪽 중간에 제가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 삭제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은 제5장 부분에 정정요론에는 없는데, 영국 정정편에도 없는데 정산종사가 또 첨가한 부분이 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자, 그럼 또 어떻게 바꾸느냐? 36쪽 마지막 부분과 37쪽 첫 부분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업무의 뜻을 보존하여 생각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정요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과 수심정령은 그걸 자선의 법을 부지런히 행해서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정산종사님 뜻이도. 정산종사님은 법부에서 자선을 많이 또 강조하시구나. 혹은 또 훗날 이런 구절이 혹시나 거래에 집착하여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서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그 소양연구요론의 그 6장 1장, 2장이 정정요론이거든요. 6장이 연구 문문입니다. 모두 137개의
연구 문목이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그대로 음부경 내용입니다. 사실 137개 중에 8개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인용 내용을 다른 걸 딱 따져보면 그만큼 중요시했구나. 그 다음에 38조 우리가 늘 외우는 일어상 소문 혹은 은생의해로 혹은 폐생언어로 하는 이 구절, 이 구절이 바로 음부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밑줄 그어놨죠. 은생의해, 해생언. 그 밑줄 그으면 은생의해, 해생은 바로 앞에 보니까 무슨 글이 보입니까? 생자사직은 사자생직은 나오잖아요. 이것은 대동경에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상 법의에 보면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참회문에 보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이렇게 음양상승이 결국은 인과보응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인과보응하면은 이런 장의 양대초가 아닙니까? 하나는 불생불멸, 하나는 인과보응. 근데 그 인과보응의 바탕이 음양상승입니다. 이 음양상승은 음부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음부경에 보면은 제가 밑줄 그어놨죠. 마지막에 음부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음양상승지술 소소호진 호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면 음양성 상자 하나 빼버리고 또 음양상추, 음양상추나 음양상생이나 같은 말입니다. 음과 양이 서로 밀어주는 것, 상성은 서로 이기는 것. 그건 하나가 지는 게 아니고, 이 음부경의 핵심 내용이 음양상성인데, 음부경이 음양오행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인과보응의 바탕, 차회문의 음양상성입니다. 그래서 참 밀접하구나 우리하고. 그 다음에 또 천지연에 보면은 천지연의 핵심 내용으로서 응용문명, 이거 함께 응용문명. 자, 이 응용문명이 바로 음부경에 보면은 그대로 또 나옵니다. 밑줄 하나 그어놨죠. 천지무언이 대은생이라. 천지는 없설무 은혜은, 은혜가 없으면서도 클대자 은혜은 커다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래서 대동경과 대동경 선내력에 아까 말씀드린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하는 그 구절, 대동경 부촉구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밀접하구나. 또 대동경 선내력에 보면은 음부경의 내용 중에 하늘이 살기를 바라며 별과 별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살기할 때 한자가 틀렸기 때문에 이 기운 기자가 아니고 살기할 때 기자는 깃털할 때 깃털, 어떤 기계, 기운 기자가 아닙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불법 연구의 시절에 간행물인 회보, 월보
여기서 제가 한번 음부경 관련 내용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43쪽에 보면은 전은광입니다. 전은광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네, 너무나 중요한 역할. 따님이 전팔근 교문이, 또 큰아들이 또 노산 전로관, 우리 봉사님이 한번 편지도 받았대요. 봉사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질문도 하시고 편지도 받으시고 참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런 이 선진으로부터 편지도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월보, 회보, 월말 통신에 그 신문으로 보면 사설, 이때 회설, 불법 연구 회니까 회설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도맡아 놓고 이분이 썼습니다. 신문 사설.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직접 44쪽 음부경에 말한 바와 같이 영이 하늘의 도를 알며 하늘의 행을 잡아서, 이것이 음부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음부경의 맨 처음 구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을 지금 전은광님이 그 회설, 사설에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회사님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대동사로부터 이것의 가르침을 뭡니까? 참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자연스레 이 사설에, 요새 말하면 신문 사설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밑줄 그어놨죠. 천지와 더불어, 이게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합하고, 참 이 구절도 대동사님이 대각을 하신 후에 처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화를 들었을 때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역의 이 부분. 이 부분을 듣고 그 뜻을 알았다. 그러니까 대각하고 처음 들은 이 말 듣고 알았다. 이런 거. 이런 구절들이 공연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죠? 다 밀접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천지와 같은 도덕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인가? 아까 천지인 삼재, 삼재 합덕 총서를 본사님이 지었잖아요. 삼재. 이 삼태급, 이 다 천지인 삼재거든요. 이것도 전은광님이 사설에서 강조하고, 이렇게 좀 길게 나옵니다. 길게. 그래서 46쪽에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반드시 대천대지, 큰 하늘, 큰 땅의 도덕을 각파하여 깨달아서 부순다.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천도의 운행을 체득하며, 천도의 운행, 바로 음부경의 첫 구절이 나오는 지덕의 응화를 모범하고, 누가? 사람이. 그래서 또 천진 삼재. 그래서 또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응한 성품의 단련, 이런 성품의 단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47쪽에 보면은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해갖고 쭉 또 나옵니다. 이런 상을 강조합니다. 조금 긴데 이 초창기 간행문에 나오는 전엉광님의 이런 구절도 공부 삼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거기에 보면은 정산종사님이 총부법회에서 그 속에 조금 되어 있죠. 1933년 원기 18년 1월 26일 총부법회 참석인원 72명. 그때 송규씨로부터 음부경 회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벽조, 진용설, 송규, 박창기 전원과 5분의 감상장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옛날, 이렇게 법회가 진행이 되었구나. 이 법회 때 초창기 법회 보면 감상담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밑에 보니까 이 전부 일본말이네요. 본일은 해요. 본일이 오늘이야 말이거든요. 예. 오늘이라는 말, 일본말도 혼짓질 하거든. 그래. 일본말만 그대로예요, 전부. 이 문헌들이 다 어느 시대입니까? 일제시대. 다 일제시대 내용들. 그래요. 이 점검한다는 그런 거 나오고. 그래서 총무 법회 때 정산종사가 그때 34살 때 음부경 회설을 했다. 참 대단하다. 이게 참 정산종사님이 33살 때 원각가를 지으시고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글로 표현한 것이 뭡니까? 원각가입니다. 그죠? 그렇게 원각을 하시고 1년 뒤에 총부법회에서 음부경도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산정사님하고 관계되는 음부경 내용이 나옵니다. 천발살기, 이때도 또 엉터리로 되어 있는 기호기자가 아닙니다. 깃털기자는. 자, 그 다음 48쪽 대산정사 법문집 5집에 보면은 음부경이 그대로 다 소개됩니다.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서대충님이 지은 서문. 서대충님은 뒤에 또 공부하게 되는데, 서대충님이 음부경 주석을 합니다. 청나라 시대 인물인데, 이분의 서문을 대산정사 법문집에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대산정사 법문집에 그대로 실었다는 건 이 서대춘님의 서문을 나름대로 대산종사님이 어떻게 했다? 그 글의 내용을 받아들였다. 인정을 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음부경을 주석하여 서문을 지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필 서대춘님의 서문을 실었다. 그 까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48쪽에 보면 맨 처음이 무슨 말 나옵니까? 음부경은 뭘 도왔다 되어 있습니까? 역을 도왔다. 이때 역은 주역을 말해요. 주역. 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양 그릇은 8개 겹자인데 깁자로 되어 있네요. 잘못 적어요. 그죠? 갑자. 깁자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되어 있습니까? 자, 이 8개 갑자란 말이 음부경의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 기양 그릇을 직접 그것이 무엇인지 딱 바로 찍어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서대추님은 8개 갑자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음부경의 핵심 내용으로서 5가지를, 4가지를 언급하네요. 오적, 5명의 도둑놈, 살기, 죽이는 어떤 기운, 깃털, 참력, 3가지 중요한 것, 또 3도, 하늘이 도둑질하고, 땅이 도둑질하고, 사람이 도둑질하고, 그런. 그 다음에 또 기재음업, 깃털이 눈에, 또 금지 제재기. 이 6가지를 이 서대추님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또 일만조화가 하는 말을 하늘의 향함을 지배리니 음부경의 첫 구절에 하늘의 도를 보고 하늘의 향함을 잡으면 다 끝난 기다 이랬는데 그 하늘의 향함이 바로 뭐냐? 이렇게 그 앞에 그것만 잡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글됨이 광대하다 하고 쭉 여기에 대해서 쭉쭉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여기란 말이 참 자주 나와요. 계속. 50쪽에도 보면 여기 참 자주 나옵니다. 음부는 역을 돕는 거리다. 역을 돕는 거리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50쪽에 보면은 누가 언제 썼다? 청나라 1760년 쪽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언급을 조금 한 게 있습니다. 그 법문집 5집에는 이 뒷부분 언제 뭐 썼다 하는 부분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법문집을 만드는 분들이 밑에 제자들이 실무진들이 아마 그걸 편집했을 겁니다. 편집을 했을 때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법문집을 보면은 이 서문의 첫머리는 역을 도움 거리다 해놨는데 또 그 법문집에 보면 바로 안에 사실은 역을 도움 거리 아니다 바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쓴 말이 실무진들이 뭐 좀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라 하는 것은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래 글 쓴 사람의 뜻하고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는 항상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법문집 자체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은 오직 법문집에 나오는 음부경의 원문과 번역문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물론 이 번역도 실무진이 했겠죠. 그러니까 100%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고 참고를 하십시오. 하여튼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상편, 중편, 하편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53쪽부터는 대산성사님이 그것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해 주신 거니 거기 보면은 삼산 김기천 형사님으로부터 이 대산 형사님이 엄부경 강의 공부를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부분은 뒤에 엄부경 본문을 설명할 때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통으로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은 이렇게 통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57쪽에 이 하나 보인 사진 정통도장 통진부 본문용 보통 우리가 도교계통의 글을 어디서 구하는가 하면 정통도장에서 구합니다. 우리가 불교의 경제를 주로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나라 해인사 팔만 대장경에 막 구하자니 그렇죠. 아니 또 일본의 뭐 신수 대장경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도교의 경전은 정통도장에서 구합니다. 정통도장이라서 이 도교 대장경을 줄이가 도장인데 정통이 붙었다고 해서 이게 정통이다. 이게 정통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 정통은 그때 명나라 황제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서를 언급해 둔 것은 혹시나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은 그걸 클릭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순, 그 유명한 고양순의 국글씨, 고양순책. 참 그림이 멋지죠? 이 지금 58쪽에 있는 고양순의 글은 글자가 300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400자 넘는 건 아니죠. 고양순 아저씨는 엄부경 300자본, 400자본 중에 두 가지 다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느 게 진짜냐? 뒤에 것은 앞에 걸 그냥 보충한 거냐 누군가 알 수가 없죠. 사실. 하여튼 옛날 당나라 태종 시절에 이 300자본, 400자본 다 있었구나. 이분이 다 썼구나. 꼭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우리가 판단을 꼭 내려야만 하는 건 아니고 둘 다 존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끝이 보면은 치물 물리철 그렇게 나와. 치물 물리철. 그리고 천문지리 할 때 그 물리 이것이 치물하면은 그 때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사물 현상. 우리 현상 세계를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300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고양수는 400자본. 이것은 빗속에 있는 것을 탁본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찌그러져 있죠. 옛날에 빗속에 많이 썼거든. 그 다음에 아까 보인 이 저수량의 음부경 글. 요거는 한번 쭉 전문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시중에 보면 서점에 저수량의 음부경 모아가고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조금 비싼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저수령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66쪽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동사 안정목이 아마 지었을 겁니다. 동사 각목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개됩니다. 당태종 644년에 고구려 연결소문
영계소문이 고구려에 당나라가 사신을 보냈는데 영계소문이 후속했다. 어떻게 하느냐? 전순행이 한마디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저수령은 척천무 알죠? 척천무. 당나라 한때는 당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가 되었습니까? 청나라요. 당나라가 한때는 당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척천무가 자기 남편, 자기 아들하고 손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황제 노릇을 하죠. 그런데 이 척천무를 당고종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척천무가 당태종의 부인입니다. 후궁이죠. 그런데 아들인 당고종이 아버지 척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자, 중국 이상한 나라예요. 당현종은 양귀비를 맞이하잖아요. 양귀비는 뭡니까? 당현종의 며느리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척을 자기 부인으로 잡고, 또 바로 다음에는 또 며느리를 또 척으로 잡고. 강제로 이혼을 시키죠. 네. 강제로 이혼시켜서 이제 자기 네. 부인을 잡고. 절차를 봐서입니다. 네. 이혼시키고 저 도관, 우리로 말하면 절에 보냅니다. 그걸 보내보면 옛날 신분이 차탁이 됩니다. 그러면 며느리니 뭐니면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도사 깨끗하게 돼서 그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나라는 당나라. 당나라인데. 하여튼 이 척천무를 당고종이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때 저수량이 간절하게 반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수량은 죽습니다. 그때. 그리고 당태종이 또 고구려를 칠 때 또 저수량은 또 반대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나라하고도 이 저수량이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건 저수량의 회서 중에도 소회 작을 소자 써서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저수량은 이렇게 세 분 정도 엄부경을 국걸수로 서게 되는데, 세 번째 것은 654년도에 썼는데 120개를 써서 신하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은 곽충서라는 분이 비석, 서안 비림 박물관에 있는 글인데, 이걸 약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화면을 보면은 좀 크게 보이죠. 서안 비림에 혹시 가본 사람 있습니까? 서안 비림. 네? 못 가봤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구나. 저는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참네. 시안이라. 예, 시안. 시안. 옛날 이름은 뭡니까? 진시황 무덤 있는 다니. 예, 맞아. 장안. 옛날 장안인데 요새는 시안이라고 부르죠. 진시황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은 비림. 비림은 한자로는 뭡니까? 비석의 숲. 아주 많은 비석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엄부경도 새겨져 있고 막 여러 가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가 2번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진도 좀 많이 찍고. 그렇죠. 옛날 사람이 어제처럼 뭐 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석에 새겨놓고 하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보여줄 것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대만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청나라 태조 청나라를 세운 분이 이름이 누굽니까? 청나라. 청나라 명나라는 주원자니지만. 개봉을 도읍질한 청나라 당송이란 당나라 뒤에 뭡니까? 송나라에 대한 거죠. 조광문. 이 송태조 시절에 이 원정이라는 분이 이걸 하게 되는데 송태조가 이 비석의 엄부경을 새겨가지고 태학, 요새 말하면 대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균관, 이 태학에 이 비석을 갖다 놓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엘리트를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돌에 새겨진 이 엄부경을 공부하라고 이걸 새긴 겁니다. 유명한 것입니다. 아까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본 것도 송태조 시절에 적은 겁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빨리 내려가도 다 읽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제가 73쪽에 황제 엄부경 집교 이 부분은 중국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분이 엄부경의 많은 전적을 모아가지고 서로 비교 글자가 어떻고 저쪽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75쪽에 보면은 요 글자가 여기는 요 글자가 있고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막 비교한 내용인데 대부분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혹 원문을 갖고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원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것은 꼼꼼하게 따질 때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 한문으로 된 걸 공부를 할 때 번역된 걸 보고 이게 이상한데 뭐 제가 하면 제가 원문을 찾아보거든요. 실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보면은 원문이 원래 원문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들어 발견하고 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또 다르거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서 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좋은 자료길래 이분이 참 고생해서 만든 자료잖아요. 81쪽에는 조삼백과나 원불교 대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내가 읽어보시라고 소개했고 82쪽에 엄부경 판본치고는 중국의 어떤 논문을 제가 좀 필요한 자료다 싶어서 인용을 쭉 해둔 겁니다. 요게 조삼백과나 원불교 대사전에 기록된 엄부경이라 하는 것이 대체로 엄부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부경이라 하는 것은 요 대사전
두산백과는 여기서 말한 게 객관적이고 압축되어 있다. 이 말.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긴 되는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을 볼 때 저는 두산백과 또 한국민족대백과 또 위키백과 이걸 많이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것은 중국의 위키백과가 있습니다. 유기백과, 중국은 유기백과라고. 그 다음에 또 백도백과. 백도백과는 여기 중국의 간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훨씬 상세합니다. 유기백과는 간체도 있지만 번체도 있거든. 옛날 우리 학문책. 그러나 단점은 뭐죠? 왜냐하면 유기백과가 더 상세한 것도 있고 대체로는 백도백과가 상세하지만 유기백과가 상세한 게 더 적고 백도가 더 많은데 반대도 사실은 기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다각도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중국의 백도백과나 유기백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다음은 우리 제사님이 강의를 하실 차례입니다. 원불교 교사 마지막 부분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11월 1일부터 3번 연날 원불교를 강의합니다. 책자를 조금 무겁지만 들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